아유, 워드카 뉴스예요. 예, 빈 사무실 넘쳐난다더니 여기 좀 보여줘봐요.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반대의 상황이라네요. 예, 2026년도 2월 17일자 기사입니다. 워드카 뉴스예요.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5개는 넘었나? 아, 됐네. 인공지능 확산과 대규모 공급이 겹치면서 오피스 공실 위기가 우려되고 있지만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새로운 수요가 신양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과거 IT 업종이 급성장하며 공실을 흡수한 사례처럼 AI 시대에도 신산업이 오피스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가 그때 예전에 그 김대중 정부 때 IMF를 맞이했을 때 많은 공실이 나왔잖아요. 상가들이. 오히려 그때 나는 2개 조그만 소규모 사업장을 하나를 더 늘렸던 기억이 나요. IMF 때 다른 데는 망해서 문을 닫는데 우리는 하나를 더 늘었어요.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젠스타 메이스트는 16일 서울 주요 업무 지구의 공실률이 2028년 약 9%, 2029년도에는 15% 순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 산화도 좀 공실 때문에 강남권서도 서리풀 복합개발 프로젝트 등으로 2028년 이후 공실률이 2자리 숫자를 넘을 가능성이 제기했다. 그러나 현재 공급 물량 상당수는 저금리 시기 인허가가 받은 프로젝트로 착공부터 준공까지 5 내지 7년 걸리는 시차를 반영한 결과일 뿐 구조적 과잉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2017년 젠더나 IT 공실이 흡수한 전례. 그래서 상가를 할 때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과 상가를 같이 혼합했을 때 이득이 오히려 위층에는 사람이 살고 아래층에는 사무실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이 좋겠죠. 오피스 공실률이 2자릿수로 확대했던 2017년에도 그러니까 상가를 함부로 이렇게 건축하거나 또는 그 샀을 때 그런 공실률이 참 골치 아프죠. IT 업종이 빠르게 성장하며 공실을 흡수했다. 젠스타 메이트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 임대차 계약에서 IT 업종 비중은 2016년 6%에서 2017년 11%, 2018년 13% 급증했다. 산업 재편 과정에서 신규 임차인이 등장하며 시장이 균형을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교통에 편리한 상가 같은 것은 뭐 공실이 없어요. 내놓으면 그냥 나가고. AI 시대에도 비슷한 패턴이 예상된다. 대기업들은 AI 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기존 인력을 해당 영역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실이 또다시 새로운 산업에 의해서 다시 재편된다는 거죠. 주요 업무지구 핵심 임차인 금융보험업도 인력을 AI로 대체하기보다는 AI 기반으로 업무를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변화 중이다. 그러니까 뭐 은행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AI가 대체하면은 또 뭐 사람이 없어지니까 좀 사무실은 축소되겠죠. 그러나 또 다른 대체 인력이 또 생긴다는 거죠. 김유준 젠스타 메이트는 리서치 센터장은 A라는 기존 인력을 대체하기보다 업무를 고도화하고 조직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헬스케어, 바이오, 고령 산업 등으로 오피스 신규 수요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AI가 다 해도 사무실은 또 생길 거라는 거죠. 1인당 점유 면적 확대, 인력 감소해도 수요 유지. 과거 국내 오피스는 지금 오피스텔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건 지금 오피스텔은 사지 마라 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1인당 점유 면적이 3.3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코로나 대유행과 테크 기업 확산을 거치면서 개별자 편익과 라운지 협업 공간을 중시하는 설계가 확산됐다. 1인당 점유 면적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인력이 일부 줄더라도 면적 수요는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3.3 한 평 정도밖에 소유 못했는데 코로나든지 이런 거 하면서 좀 넓게 한다는 거예요. 제조업이나 플랫폼 등 본업에서 수익을 창출한 기업들이 직접 오피스 자산을 매입하거나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자로 부상하는 점도 수요 측면의 변수로 꽂힌다. 김 센터장은 부동산은 대표적 후행 산업이어서
의사결정 시점과 공급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한다며 현재 보이는 공급 숫자만으로 구조적 과잉을 단정하기 어렵다. 위기관이 전환기, 수요 공급 균형 전망. 그러니까 뭐 상가가 공실률이 있어도 또 네, 전문가들은 공실률을 1, 10 내지 15 수준으로 상습을 단순 위기로 보기보단 산업 재편에 따른 수요 공급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좁았던 그것이 좀 넓게 쓰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김 센터장 공실률 10%라는 숫자만 보면 위기로 보일 수 있지만 과거에도 산업 재편 과정에 새로운 임차인이 등장하며 시장은 균형을 찾아왔다며 지금은 수요가 사라진 시점이 아니라 누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달라지는 전환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5년 4분기 기준 서울 A급 오피스텔 평실 공실률은 4.3%로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가를 사놓으면 공실률 때문에 좀 그렇게 되죠. 걱정을 하게 되죠. 프라임 오피스 임대료는 연간 약 16% 상승해 시장의 차별화가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AI와 신산업의 성장세, 공간 활용 패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피스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워드카 뉴스 빈 사무실 넘쳐난다더니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반대 상황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